안녕하십니까. 한동아의 지압신공입니다. 오늘은 손 지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발 지압은 발 반사구 요법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요. 한동아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반사구 요법이 있습니다. 손 반사구 요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지침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양손을 이런 식으로 겹쳐서 놓고 자신의 손바닥을 쳐다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오장육부를 전면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위가 왼쪽이 되겠고 이 부위가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오장육부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손바닥 안에 자신의 오장육부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은 오른쪽에 있게 되고 심장은 왼쪽에 있게 되고 폐는 맨 위쪽에, 대장은 아래쪽, 소장도 대장 안쪽에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으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오장, 육부의 위치를 비교적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손을 찍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 봤는데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은 오른쪽에 있고 심장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 부위가 간이 되겠고 쓸개, 담낭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심장은 왼쪽에 있죠. 심장은 이 부위가 심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는 왼쪽 손바닥 부위에 위장이 있고요. 췌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장과 소장은요. 대장은 이렇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이 위치하고 이 아래쪽이 소장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리고 콩팥은 양쪽에 있으면서 쭉 내려와서 이 부위가 방광이 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부위는 양쪽이 머리에 해당되고요. 머리. 그리고 동시에 10손가락 나머지도 모두 머리에 해당합니다. 이 부위도 다 머리에 해당되는 부위고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보면 십선혈이라고 해서 손가락 10군데 끝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응금혈이죠. 기사회생혈이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갑상선은요. 이 부위가 이게 머리니까 앞쪽에서 보고 있으면 갑상선은 여기가 목이거든요. 목입니다. 목. 그래서 갑상선은 이 부위가 갑상선이 됩니다. 갑상선. 그리고 눈과 귀는 양쪽에 다 있는데요. 이 부위가 귀가 되고 이 부위가 눈이 됩니다. 이 왼손도 이 부위가 눈이 되고 이 부위가 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를 볼 수 있는데요. 척추는 여기가 머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경추에 해당되고요. 이 부위는 흉추에 해당되고 이 부위는 요추, 허리에 해당됩니다. 쉽죠? 그리고 이 부위는 어깨,
견갑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부위도 마찬가지죠. 어깨와 견갑골. 자, 그 다음에 손등을 한번 볼까요? 자, 손등은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손등을 보면요, 마디가 하나, 둘, 두 개씩 있죠. 이 두 번째 마디에 해당되는 부위가 바로 치아와 턱에 해당됩니다. 치아, 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위가 머리니까 이 부위는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척추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양쪽 다. 그리고 이 부위는 승모근에 해당됩니다. 승모근.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가 어깨라고 말씀드렸죠. 어깨. 골반은 이 부위가 골반입니다. 이게 어깨고, 골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골반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중간 부위가 팔꿈치나 무릎에 해당되는데요. 어깨에서 팔꿈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완, 전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중간 부위가 팔꿈치와 무릎에 해당되는데 어깨에서 견갑골에서 어깨 이렇게 팔꿈치가 내려왔을 때 상완, 전완. 그러니까 팔은 이 윗부분이 팔이 되는 거죠. 아래쪽은 골반에서 무릎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다리, 또 정강이 다리, 골반에서 무릎까지 허벅지 다리, 정강이 다리. 그래서 위쪽은 팔이 되고 아래쪽은 다리가 됩니다. 여기도 위쪽은 팔, 아래쪽은 다리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쉽죠? 자, 그러면 손 모형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거금을 들여서 구입한 실리콘 손인데요. 진짜처럼 생겼죠? 네. 좀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안에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거죠. 먼저 간은 이 부위가 있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오른쪽에 간이 있죠. 심장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폐가 됩니다. 위쪽에 폐가 되고, 또 위는 왼쪽 가운데 부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 뒤쪽에 췌장이 있겠습니다. 비장은 왼쪽 옆구리 쪽에 있죠. 이 부위가 비장이 되고요. 대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해서 대장이 되고, 이 대장 안쪽은 모두 소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 양쪽 다 있죠. 이 가운데 부위가 콩팥이면서 요로 방광이 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부위는 모두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데요. 이 엄지는 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흉추, 이 부위가 요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머리에 해당되는데 양쪽 손가락 끝 부위 모두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위가 머리니까 이 부위가 또 목이죠. 앞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앞쪽에 갑상선이 있죠. 이 부위가 갑상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부위는 귀에 해당되고, 이 부위는 눈에 해당됩니다. 여기도 눈에 해당되고 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어깨와 견갑골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뒤집으면 지금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 부위가 바로 치아와
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해당되고 지금 경추에서 흉추 옆쪽에 있는 이 부위가 바로 흉추 옆쪽 이 부위가 바로 승모근이 되겠습니다. 승모근. 그리고 손등은 전체적으로 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깨고 이 부위가 골반이 여기 있습니다. 골반이 여기 있는데요. 중간 부위에 팔꿈치와 무릎이 있습니다. 양쪽 마찬가지죠. 그래서 팔은 어깨에서 팔꿈치로 내렸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팔에 해당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위가 팔에 해당되고 골반에서 무릎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서 이 부위가 다리에 해당됩니다. 네, 쉽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 오장육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손에 지금 이게 제 오른손이거든요. 이 손에 이 부위가 간이 있고요. 여기에 심장이 있습니다. 폐는 양쪽에 다 있게 되는 거죠. 대장은 이렇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내려오는 거고 소장은 양쪽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는 여기에 위가 있고요. 또 이 안쪽에 위 뒤쪽에 췌장이 있고 여기에 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머리죠. 그렇죠? 머리, 경추, 흉추, 요추. 여기도 마찬가지죠. 머리,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은 여기죠. 갑상선은 그렇죠. 갑상선이 어딘지 알겠죠. 그리고 손가락 모두 끝부분은 머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 부위랑 이 부위가 어깨가 됩니다. 자,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이 부위가 경추, 흉추, 요추입니다. 그다음 흉추 쪽 안쪽에 승모근이 있죠. 그리고 이 부위가 승모근이 되고요. 또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등에 해당됩니다. 이쪽도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목, 흉추 바로 붙어 있는 부위가 승모근이 되고 전체적으로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 이 부위가 치아와 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어깨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골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깨에서 중간 부위에 팔꿈치와 무릎이 있는데 어깨에서 팔꿈치로 왔다가 상완, 전완 그래서 이 부위가 바로 팔에 해당되고요. 골반에서 무릎까지 허벅지 다리, 정강이 다리 이 부위가 다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봐도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 목이 아플 때는 이 부위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눌러도 되죠. 승모근은 이 부위를 눌러주면 승모근이 뭉친 게 잘 풀립니다. 위장이 아플 때는 왼손에 위장이 있죠. 왼손 이렇게 보니까 위장은 이 부위를 많이 눌러주면 좋습니다. 사실 이 부위는 노공이라는 자리로 위장병이 있을 때도 많이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네, 한의사들이 침을 놓을 때는 양손 노공을 모두 놓지만 손반사요법에서는 왼쪽 손바닥 부위가 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멍할 때는 5손가락 모두 끝이 머리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머리에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볍게 자극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빠졌네요.
이 부위가 눈에 해당되고 이 부위가 귀에 해당되고 눈에 해당되고 귀에 해당되죠.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깍지를 껴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게 되면 이 부위를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총명하게 합니다. 총자가 잘 들을 총자, 명자가 밝을 명자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깍지를 껴서 자극을 주면 총명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손은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거 아셨겠고 척추 관절도 다 있고 어깨, 팔다리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만져주면 전신을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핸드 리플렉서로지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다양한 손 반사고 요법 내용과 사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또 궁금한 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풋 리플렉서로지 아니면 풋 리플렉서로지 차트로 검색을 해서 살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아의 지압신공 마칩니다. 감사합니다.